했던 농사꾼 박서방이 어떻게 어사 박문수의 작은아버지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횡재의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삶을 살았지요. 박서방은 언변이 뛰어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만큼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박서방은 젊은 시절부터 일을 열심히 하며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모은 덕분에 제법 풍족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늘 절약하며 살았답니다. 그가 돈을 모으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그는 하루에 2끼 보리죽만 먹으며 돈을 절약했습니다. 보리죽은 영양가도 높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그의 절약 철칙에 완벽히 부합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인은 박서방을 위해 특별히 쌀밥을 지어 밥상을 차려왔어요. 박서방은 쌀밥으로 지어내온 밥상을 보고 아니, 부인 웬 쌀밥이요? 잊으셨어요? 오늘이 당신 생일이어서 모처럼 쌀밥을 내왔지요. 박서방은 쌀밥으로 지은 상을 엎어버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명히 내가 목표한 돈을 모을 때까지 하루에 2끼 보리죽만 먹자고 했소? 안 했소? 화들짝 놀란 부인은 방바닥에 쏟아진 쌀밥을 주워 그릇에 담아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땅을 가졌고 1년이면 수백 짝씩 쌀을 거두어드리는데 언제까지 보리죽만 먹으며 쌀밥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산단 말입니까? 아내는 그동안 참았던 억눌림을 쏟아내었지요. 그러자 박서방은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여보, 돈을 벌어오는 법이오. 우린 아직 갈 길이 멀었소. 1년에 수백 섬의 쌀로 논 몇 마지기 사면 끝이오. 그렇게 조금씩 땅을 사들이다 보면 수확량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럴수록 땅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오. 배불리 먹고 쓰고 하면 절대로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소.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어줄 때까지 재산을 불려야 하오. 그러니 앞으로도 명심하고 절대로 헛되이 돈을 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얼른 가서 보리죽으로 아침상을 내오시오. 이렇듯 박서방의 절약 정신은 철두철미하게 이어갔고 몇 년 후 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답니다. 그렇게 재산이 불어나자 조금씩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가 쌀밥을 먹고 옷도 비단 옷으로 입을 만큼 재산이 불어났으니 그리 알고 하인도 한두 명 들이시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오. 박서방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답니다. 아야? 아니 이게 생시입니까? 어찌하여 마음이 바뀌신 것입니까? 이제 내가 목표한 재산을 모았으니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해야지요. 당신 꿈이 무엇인데 이 많은 재산이 필요했단 말입니까? 내 죽기 전에 하루라도 양반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양반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분이나 벼슬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데 어찌 양반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알고 있소. 그러니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우연히 이 고을 관아의 이방이라는 관리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그 노모가 병약한 상태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머리에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방 관리의 노모를 잘 돌봐드리면서 이방 관리와 친해지면 무슨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박서방은 매일 이방의 집을 찾아가 그 노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몸에 좋은 약을 먹게 했지요. 그는 직접 사온 신선한 고기와 약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노모께 드렸답니다. 이방 날이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건강을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방의 노모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이방은 박서방이 자신을 대신해 노모를 챙겨준 것에 크게 감사했지요. 이에 박서방은 이방에게 쌀도 가져다 주고 필요한 돈도 아끼지 않고 지원하며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친밀해졌답니다. 어느 날 이방은 박서방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방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두 사람은 함께 술잔을 기울였지요. 술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대화도 많아졌고 두 사람은 호영호재하면서 형님 아우님이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가까워졌답니다. 술잔이 몇 번이나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던 중 박서방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우님, 언제까지 홀로 살 작정이요? 아우님도 이제 참한 여인을 얻어 재혼해야지요. 재혼은 무슨 재혼입니까? 이방 녹봉으로 홀어머니 모시고 겨우 목에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시집을 오겠어요? 아우님이 재혼만 한다면 내 눈 면마지기 떼어주리다. 먹고 살 걱정 없도록 말이지요. 아이고, 형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요. 그런데 형님은 그렇게 지독하게 재산을 불렸는데 저에게 땅까지 떼어주신다고 하니 혹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도 있으십니까요? 꼭 자네한테 바라는 건 아니고 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고 하니? 박서방이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자 이방은 진지한 표정을 보고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무슨 소원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요?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내 살면서 단 하루라도 양반 행세를 해봤으면 더는 소원이 없겠는데 이게 달리 방도가 없단 말이지. 이방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형님,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는구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형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원님에게라도 가서 달이라도 놓겠소. 박서방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방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이방은 진지한 표정으로 박서방을 다시 찾아왔어요. 형님, 소원을 이룰 방도를 생각해 보았소. 지금 형님께 필요한 건 준비된 금전과 물품이오. 형님께서 준비를 도와주시면 내가 형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보겠소. 박서방은 그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준비라니? 이방은 웃으며 말했지요. 형님께서 필요한 돈 보따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를 믿으시지요. 내가 형님을 위해 힘껏 뛰어보겠소. 내 힘으로 못해주면 원님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리다. 그는 박서방을 형제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의 소원을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박서방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방을 믿고 돈이 든 보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며칠 후 이방은 박서방에게 받은 돈 보따리를 들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방은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말하였습니다. 사또, 제가 친형제나 다름없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님께서 고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쓰시라고 작은 돈이나마 준비해 보내주셨습니다. 형님의 선한 뜻을 대신 전하러 온 것입니다. 원님은 이방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그 형님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군. 그런데 어찌하여 직접 오시지 않고 자네를 보내셨는가? 이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께서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셨고 이웃을 돕는 일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답니다. 하루라도 양반으로 살아보는 것이 형님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였지요. 사또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원님은 이방의 간청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이방의 충직함과 성실함을 알고 있던 원님은 형님으로 모신다는 박서방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네 형님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고을에서 하루라도 양반 행세를 하실 수 있도록 좌수로 임명하는 증서를 내려드리겠네. 원님은 직접 좌수로 임명하는 증서를 준비하여 박서방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좌수 증서를 받아든 박서방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우님,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평생 소원인 꿈을 이루었네. 박서방은 이방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형님 일이라면 무엇이든 힘껏 돕겠습니다. 고맙소. 아우가 있어. 내 든든어이. 그렇게 두 사람의 우애는 친형제 못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박서방은 좌수로 임명된 증서를 소중히 간직하며 하루에 몇 번씩 꺼내보며 좋아했답니다. 그는 드디어 평생의 소원이었던 양반 노릇을 해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서방이 좌수 임명을 받기는 했지만 증서는 그저 증서일 뿐이었습니다. 평민 신분으로서 그 고을에서 실제로 좌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요. 고을의 유지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고민 끝에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야 내 꿈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겠어. 그리하여 박서방은 연고가 전혀 없는 충남 땅으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박서방은 오랜 시간 절약해 모은 재산을 들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지역의 양반들을 초대해 함께 술을 나누며 어울렸지요.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양반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문과 출신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박서방도 그 자리에 빠질 수 없었지요. 그는 큰 목소리로 허풍을 떨며 양반임을 강조하였지요. 자신이 보령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한 양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 선영은 어디십니까? 박서방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보령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개 가문에는 학문에 뛰어나거나 이름을 날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박서방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지요. 우리 집안이 다들 문장에 능하고 인재가 많습니다. 그러자 다른 양반이 한술 더 떠 물었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형님이 가장 가까운 이는 누구십니까? 박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문수지요. 박문수 어사 말입니다. 박문수 어사가 제 조카입니다. 양반들은 박서방의 말을 듣고 눈길을 교환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의 허풍을 반신반의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놓고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박문수 어사께서 조카분이라니 대단하십니다. 박서방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더욱 거들먹거리며 양반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반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느꼈고 그 자리는 평생 꿈꾸던 순간과 다름없었답니다. 이렇듯 박서방의 집에는 늘 이런 손님들로 북적였고 박서방은 양반 행세를 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루는 박문수가 민생을 살피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추수한 곡식을 쌓아두고 잠시 쉬며 술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을 지나가려 하자 한 농부가 목청을 높여 불렀습니다. 곧 지나가시는 선비 양반, 바쁘지 않으면 이리와 목이라도 죽이고 가시지요. 박문수는 목이 컬컬하던 차에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농부들 옆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잔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농부들은 넉넉한 웃음으로 박문수에게 술잔을 건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박문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민심도 살피는 중이지요. 다른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기 보이는 저 기와집에 들러보는 것이 어떻겠소? 거긴 손님 대접이 으뜸이라 들었소. 박문수는 농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큰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누구네 집입니까? 박문수가 물었어요. 농부는 술 한 모금을 들이켜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 말이오. 바로 박문수 어사의 작은 아버지 댁이라 하더이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갸우뚱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라니. 내가 알기로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혹시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여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지요.
박문수는 농부들이 알려준 그 집으로 향했어요. 기와집 앞에 도착한 박문수는 커다란 대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을 주고받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어요. 박문수는 대문을 밀고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잔칫집처럼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며 흥겨워하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한 손님을 흘낏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시오. 여기 음식과 술을 베푼다고 하여 왔는데 저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소? 박문수의 말에 손님들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대접받을 수 있다오. 어서 앉으시오. 박문수는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식사와 술을 대접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 집의 주인이라는 박서방은 손님들에게 호탕한 웃음과 허풍을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박문수는 주인에게 며칠 묵어가도 되겠냐고 묻자 얼마든지 묵어가도 된다고 하인에게 손님방을 내드리라고 말하였지요. 그리하여 박문수는 그 집에 머물며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서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지요. 박문수는 박서방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며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행동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하였답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자가 단순히 허풍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음모가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게 박문수는 그의 집에서 지내며 기회를 엿보며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니 뭔가 검은 속셈이 있을 거로 생각했던 박문수는 며칠 동안 박서방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바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박서방은 그저 자신의 집을 찾는 손님이라면 양반이든 아니든 크게 반기고 술과 음식을 내놓는데 열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은 박문수가 묵고 있는 사랑채로 떡과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박문수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한 떡과 술이 있으니 함께 즐깁시다. 박문수는 속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는 의심을 감추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오서방은 점점 흥이 오른 듯 말했습니다. 참, 선비님, 내가 요즘 양반들 모시고 사는 재미로 삽니다만 사실 내 조카도 대단한 양반이라네. 박문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그렇소. 그럼 조카라는 양반은 누구요? 박서방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박문수 어사 아니겠소? 내 조카 녀석 얼굴 못 본 지도 꽤 되었지. 어릴 적부터 참 똑똑했는데 내가 키워준 덕에 그렇게 출세했지.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사 박문수와는 얼마나 친분이 깊으시오? 박서방은 술기운이 오른 김에 거짓말을 더 크게 불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녀석 작은아버지라니까. 예전에 내가 문수 녀석을 데리고 한양 장터를 돌아다닌 적도 있다오. 이런 내가 이곳에 내려와 있으니 여기 양반들이 나를 얼마나 높이 사겠소? 박문수는 이제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마패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내가 바로 어사 박문수요.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내 삼촌이라 사칭하고 다니시오? 박문수가 마패를 꺼내 보이자 박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떡을 들던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술잔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 꿇어 엎드리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문수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박서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나서 판단하겠소. 거짓 없이 소상히 말하시오. 대체 어찌하여 나의 삼촌이라 사칭했단 말이오? 박서방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농부로 평생의 수건이 양반으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억척같이 돈을 모았지요. 그리하여 이곳에 와서 큰 기와집을 짓고 양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양반들 앞에서 좀 더 잘 보이고 싶다 보니 어사님 성함을 언급하며 허풍을 떨고 말았습니다. 결코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었사옵니다. 단지 단 하루라도 양반으로 사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잠시 말을 잇지 않고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연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나의 삼촌이라 사칭한 덕에 얻은 이득이 무엇이오? 혹여 사기를 쳤거나 누군가를 해친 일은 없었소? 박서방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고 양반들과 어울리며 양반 흉내를 내며 살았을 뿐입니다. 제발 어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허풍을 떨지 않겠사옵니다.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이니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그렇게 박서방은 계속 엎드려 빌며 자신의 어리석은 소망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거듭 설명하였습니다. 박문수는 박서방의 진심을 확인한 뒤 그에게 내릴 처벌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서방은 눈물범벅 얼굴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박서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가 이곳에서 한 행동이라고는 사람들에게 밥과 술을 나눠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어사도 며칠 동안 푸짐한 대접을 받으며 머물렀으니 말이지요. 박문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내가 당신의 죄를 이번에는 용서하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객들에게 늘 밥과 술을 아낌없이 대접하시오. 그리고 박문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변해 내 이름을 사사로운 이익에 이용하거나 다른 이를 속인다면 그 죄는 곱절로 묻겠습니다. 알겠소? 박서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어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내 숙부 행세를 대충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통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손에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오. 내일 오후에 이 고을 관하로 잠깐 들르도록 하시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명심하시오. 박서방은 박문수의 말에 놀라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 꼭 관하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박문수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와 달리 박서방은 오후에 관하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박문수가 자신을 용서해 준다고는 했지만 관하로 들어가는 길은 두근반 세근반 마음이 떨리기 그지없었습니다. 관하에 도착한 박서방은 문지기를 지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관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또와 이야기를 나누던 박문수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작은아버지 오셨습니까?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문수는 태연히 박서방을 맞이하며 큰 소리로 주변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숙부요. 사또 앞으로는 우리 숙부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관아의 관리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작은아버지라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먼. 그러게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구먼. 그래. 그날 이후 이 일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을 더욱 존경하며 그를 마을의 중요한 인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뒤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충청도를 떠났습니다. 박서방은 큰 위기를 넘긴 것이었지만 박문수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갔지요.
지방의 일을 마치고 박문수가 한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각종 선물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자루며 비단이며 심지어 희귀한 약재까지 보낸 이의 정성이 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를 본 박문수의 동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형을 향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대체 나란 일을 본다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것이요? 이런 뇌물이 집으로 끝도 없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이오? 박문수는 의아한 얼굴로 선물 더미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나는 이런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네.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봐야겠구먼. 박문수는 발송지를 확인하니 충청도의 박서방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고 동생에게 박서방과 있었던 일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박문수의 동생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평민 놈이 돈으로 양반 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형님 숙부를 사칭했다고요? 형님은 그런 자를 그냥 놔뒀단 말입니까? 내가 당장 내려가 그놈을 잡아 물고를 내고 오겠습니다. 박문수는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우야, 가지 말아라. 내가 거기 가봤자 고생만 더할 터이니 그냥 두게나. 그러나 다혈질인 동생은 형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에 올라타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의 동생은 박서방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성난 얼굴은 10마리 소도 막지 못할 기세였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안내해 박서방에게 데려갔습니다. 마침 박서방은 그 고을 양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문수의 동생은 대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이 집 주인 박서방은 사칭꾼이요. 이놈은 박문수 어사의 숙부가 아니며 양반 행세를 하는 평민이요. 박서방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곧 박문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내 숙부 행세를 대충 하다가 들통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을 것이오. 박서방은 속으로 이를 악물고 어쩌면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된 양반 행세를 할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는 냉정을 찾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놈이 또 저 지랄을 하는군.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박서방은 크게 소리쳤고 하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박문수의 동생을 광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서방은 놀란 손님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수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여 일찍 과거에 급제했소. 그러나 저놈은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요. 걸핏하면 문중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투전판이나 기생집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놈이라오. 손님들은 박서방의 말을 듣고 모두 혀를 차며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광으로 끌려가는 박문수의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그런 인물이 같은 집 안에서 나왔단 말인가. 참 딱한 일이군.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박문수의 동생에게 등을 돌렸고 박서방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욱 태연한 태도로 손님들에게 술잔을 권하며 분위기를 돌려놓으려 애썼습니다. 박서방은 광에 갇힌 박문수의 동생에게 물 한 잔만 주며 이틀 동안 굶겼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박서방은 광 앞에서 일부러 고기를 구워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에 박문수의 동생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서방은 광문을 열고 팔짱을 끼며 박문수의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예, 정신 났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서방은 박문수의 동생을 방으로 들여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말에 태워 한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박문수의 동생은 한양으로 돌아와 형님에게 이 모든 일을 고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형님, 그놈이 참 대단하긴 하더이다. 그놈한테 당했으니 이제 2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요. 박문수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내 뭐라 했느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거늘 어리석음에도 진심이 담기면 그 또한 한 사람의 삶이지 않겠느냐. 그 후로도 박서방은 박문수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평생토록 손님들을 잘 대접했답니다. 그는 양반 행세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내 손님 대접은 진심이었다. 라고 늘 자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박서방의 이야기는 충청도 일대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거짓말도 진심이 되면 박문수 숙부보다 낫다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들꽃 야담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